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여러분들 이번 교재 페이지 22페이지 됐습니까? 예. 자, 22번에서 25번 질문입니다. 자, 요즘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산을 좀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 자꾸 한다고 글을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 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잘한 데만 자꾸 신경 쓴다는 느낌이 들어.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큰 것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이번에도 좀 많이 드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 나눠봅시다. 일산화탄소 앞에다 1라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혈액의 적혈구에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헤모글로빈이 앞에다가 3, 다 쭉 내려가서 그런데 앞에다가 4,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시면은 일산화탄소 중독을 치료하는 앞에다가 5, 전체적으로 5개 달라고 그려져 있고요. 뭐 첫 번째 단락, 자, 첫 번째 딱 보니까 일산화탄소, 뭐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좀 새롭게 알았어요. 왜? 지금 첫 번째를 보니까 일산화탄소는 체내에서 생성되어서 항염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더라. 뭘 얘기하는 거야? 오, 긍정적인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호흡을 통해서 과다 흡입될 경우에 결국은 일산화탄소 중독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어찌 본다면 일산화탄소가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측면을 제시한 것이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항염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 일산화탄소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과다하게 흡입하게 되면 결국은 흔히 말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걸리더라라는 거 아니겠어. 그죠? 예. 아마 여러분들이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 이런 데 보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자동차에다가 번개탄 피워놓고 잣땡하는 모습 아마 한 번씩 보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거는 유튜브 강의라 가지고 제가 잣땡이라고 말 쓸 수밖에 없습니다. 됐니? 예.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번개탄이나 연탄 같은 걸 피워놓잖아요. 그죠? 예. 자, 그게 이제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 일종의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잣땡이다라고 보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우리가 과다한 흡입의 경우에는 결국은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키더라. 다시 이제 세 번째 줄에 자, 조금만 더. 일산화탄소 중독은 결국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는 질환이더라라는 거죠. 병이더라. 그래서 중증일 때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자, 여기서부터 갈로 딱 여시고요. 그다음 갑니다. 폐에서 흡입된 산소 분자를 체내의 각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무엇과 헤모글로빈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 갈로 딱 놓으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바로 이러한 일산화탄소 중독과 헤모글로빈의 어떤 특성, 그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설명해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이 글쓴이가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뭐가 된다고? 중심 내용. 다시 한다면은 논제에 속하는 거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차적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일산화탄소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그죠? 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더라. 그 부정 측면의 대표적인 것이 일산화탄소 어떤다고요? 중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체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특성에 어떤다 또 기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과 연결시켜서 보자라는 거야? 아, 헤모글로빈의 어떤다고요? 특성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요거 이제 설명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뭐에 속한다? 아, 논제에 속하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혈액의 적혈구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이 헤모글로빈은, 그죠? 예. 헤모글로빈 소단이 4개로 어떤 구성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생명과학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헤모글로빈의 모습을 한 번쯤 봤을 거야. 그런데 헤모글로빈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마 여러분들 잘 못 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해요. 그죠? 예. 보통 우리가 생명과학 책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혈액이 있고, 뭐 예를 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여기에 혈액이 있고, 그죠? 예. 여기에 요렇게 생긴 것으로 해가지고 헤모글로빈 해놓고, 맞죠? 예.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산소 운반 기능을 한다. 그 정도의 일종의 일러스트 그림을 많이 그려놓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그죠? 예. 요거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좀 그려볼게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헤모글로빈 소단이 몇 개로 이루어졌냐면 4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가 된다고요. 붙어 있는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요게 지금 방금 얘기했던 헤모글로빈 소단이 4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뭐처럼 보이는 거야? 한 덩어리처럼 보이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거기에 다시 이제 또 보세요. 헤모글로빈 소단이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바로 철 양이온과 히스테딘 HC3 분자를 포함하는, 됐습니까? 예. 햄이라는 구조물로, 그죠? 예. 글로빈 단백질에 결합된 형태를 띈다. 다시 한다면은 얘는, 자, 다시 열어볼게요. 자, 요거 하나를 가지고 다시 또 설명하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죠? 예. 자, 요거를 조금만 더 내가 확대해 볼게. 됐습니까? 요걸 확대해 보게 되면, 그죠? 예. 자, 요게 이제 그다란, 됐습니까? 뭐가 있다라는 거야? 일종의 HC3 분자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됐니? 얘가 HC3 분자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존재하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 요걸 우리가 이제 산소, 됐습니까? 예, 양이온, 철양이온점이랍니다. 그죠? 예, 철양이온이라고 일컬어지는 거. 됐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얘를 가지고 철양이온이라고 얘기하자. 그죠? 예. 철양이온. 됐니? 예. 요 2개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 자, 요걸 이제 다시 우리는 뭐라고 정의 내린다고요? 햄 구조라고 이야기하더라. 됐습니까? 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있더라. 그럼 얘도 탄다고요? 소위 철양이온 하나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철양이온 하나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탄다 철양이온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식이더라라는 것이죠. 됐니? 예. 그러면 다시 이제 보세요.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헤모글로빈 소단이 4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소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햄 구조를 띠고 있고, 햄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H3,3와 그 다음에 철양이온이 어떤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왜 이 설명을 할까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일산화탄소 중독은 무엇에 기인한다 그랬어? 헤모글로빈의 특성이 기인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뭐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겠니? 헤모글로빈의 특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줘야 되겠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보세요. 예. 헤모글로빈의 내부에서, 잘 보세요. 철양이온은 산소 분자 하나와 완전 결합할 수 있어서 헤모글로빈 하나는 산소 분자 4개와 결합할 수가 있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철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과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 산소 어떤다고요? 분자와 된다고요? 결합을 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철양이온이 앞에서 봤지만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있더라. 그러면은 헤모글로빈 하나는 산소 분자 몇 개와 결합할 수 있다? 4개와 결합할 수 있더라. 딱 그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나의 햄에 포함된 철양이온이 산소 분자와 결합하거나 또 산소 분자로부터 분리 떨어지게 되면, 그죠? 예. 해당 햄의 구조가 된다고요. 또 변형이 되더라라는 것. 됐니? 예. 자, 요거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 철양이온이 산소 분자와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어? 분리가 된다고요? 할 수 있더라. 다시 말하면 철양이온에서 산소가 떨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문제는 이제 그런다면은, 이렇게 결합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은, 햄에, 됐습니까? 예. 구조에 어떤다고요? 변형이 일어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요 하나를 가지고 어떤다고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햄의 구조 변형이 나는데, 자, 우리 이런 경우 있을까? 여기 봐봐요. 여기 산소 하나는 어떤다고요? 결합을 하고, 여기 하나의 산소는 분리한다. 그런 경우는 없겠죠. 됐니? 예. 그러면 다시 여기에 산소 결합, 여기에 산소 결합, 여기에 산소 결합, 여기에 산소 결합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니?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하나가 된다고요? 구조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거 하나를 끝내겠니? 아니죠. 이후에 뭐가 되겠어요? 연쇄적으로 된다고요? 다른 것들도 또 변형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햄의 구조 변형이 일어나는데 얘가, 그죠? 예. 다른, 됐나요? 예. 햄의, 됐나요? 예.
구조도 한다고요? 변형을 시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되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 변형은 해당 글로빈에, 해당 헤모글로빈의 다른 햄들에도 또 동일한 구조 변형을 유도해서 결국은 철양이온과 산소 부장 간의 결합이나 분리가 촉진된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처럼 다또는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이제 특정 부위와 특정 물질 간의 결합이나 분리가, 그죠? 예. 다시 말한다면 여기서 말했던 철양이온과 산소 분자의 어떤 결합이나 분리가 이래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결국은 그런 결합이나 분리에 영향을 한다고요. 미치는 것을 됐습니까? 뭐라고 그런다고요? 너무 철저합니다.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라고 한다.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 다시 네모 깡 약초nik 바랍니다. 한 번 더 정의 갑니다. 특정 부위와 특정 물질 간의 결합이나 분리가 결국은 다른 부위에서의 결합이나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을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라고 하더라. 그럼 이제 예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자면은 결국은 다른 자리 됐습니까? 예, 입체성 어떤다고요? 예, 효과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됐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햄 하나가 그죠? 예. 산소 분자와 어떤다고 결합하거나 분리됐을 때 이 햄의 구조가 어떤다 변형이 된다. 그런데 이 햄의 구조 하나 변형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는 햄의 구조까지도 만다고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다른 자리에 있는 것도 구조를 변형시켜줘서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효과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다라고 명칭을 갖다 붙인다는 것이지. 이해되겠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다시요. 이제 이 효과에 의해서 산소 분자들이 폐에서 헤모글로빈에 신속하게 결합되기도 하고 또 체내의 각 조직에서 또 신속하게 다시 한다고요? 분리되기도 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합하고 아니 체내의 각 조직에서 다시 어떤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합은 어디에서? 그래 폐에서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분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각 조직에서 됐습니까? 예.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니? 자, 다시 우리는 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까? 헤모글로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자, 다시 논제는 이런 헤모글로빈의 특성이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어떤 영향을 준다. 맞죠? 역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은 헤모글로빈의 특성에 기인하게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어?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설명 또 나와줘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락 또 보세요. 그죠? 예. 자, 헤모글로빈이 또 산소 분자와 잘 결합하려는 경향성이라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또 뭐에 대해서 남았어? 헤모글로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남았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미션결합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와 잘 결합하려는 경향성, 그걸 말한다고요? 산소 친화도라고 한다. 산소 친화도 다시 내볼까? 쳐놓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이야기했고 세 번째 단락 갔더니만 먼저 자, 산소 어떤다고요? 친화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와 그죠? 예, 친화도죠, 그죠? 예.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됐습니까? 예, 무엇하고요? 산소 분자와 어떤다고요? 잘 결합하려는 됐습니까? 예, 그러한 특성을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산소 친화도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것은 혈액의 pH 값에 어떤다고요? 비례하더라. 어이구야, 다시 밑줄 쭉 쳐놔야 되겠지, 그죠? 예. 보통 우리가 pH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죠? 어떤 부분의 산성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pH를 많이 거론하잖아, 그죠? 예. 그러면 이래 되겠네. 자, pH와 됐습니까? 만다고요? 비례를 한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뭐, 참고적으로 이야기합시다. pH 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산소에, 다시 한 산소라는 미안합니다. 산성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산성에 해당되는 것은 높아진다 그랬어? 낮아진다 그랬어?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pH 값이 낮아지게 되면은 산성 상태가 어떤다고요? 커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거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한번 배운 적 있었나? 저희들하고? 없었나? 예. 아, 내가 얼마 전에 또 수업했는 느낌이 드는데, 미안합니다. 그죠? 요즘 내가 보고 있는 게 일주일에 6개의 교재를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미안해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일단 산소 친화도는 혈액의 pH 값에 비례하는데,
다시요, 이것을 뭐라고 정의 내린다고요? 네모쳐놓기 바랍니다. 보호효과라고 하더라. 됐습니까? 그래, 얘를 가지고 다시 뭐라고 정의 낸다고요? 보호효과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더라.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pH 값은 그래,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소 양이온 농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비례하다. 이거 다시 반비례 다시 밑줄짝 쳐놓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보세요. pH는 됐습니까? 예. 산성도를 나타내는, 됐나요?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소 양이온과는, 됐나요? 예. 수소 양이온과는 어떤 관계가 된다고? 어구야, 얘는 반비례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자, 수소 양이온의 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많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죠? 예. pH는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요. 수소 양이온이 많다라는 것은 산성도가 높다라는 거야? 낮다라는 거야? 높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산성도가 됐니? 예. 높다라는 것은 pH 값이 어떻게 한다고요? 낮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산소 친화도가 됐습니까? 보세요. 산소 친화도가 됐습니까? 예, 됐나요? 높다라고 하는 것은 됐니? 예. pH 값이 어떤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저 앞에 수소 양이온은 어떻게 한다고요?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것은 산성도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그래.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더라라는 것. 됐니? 예. 자, 진짜 그런가? 조금만 볼게요. 자, 혈액에서 수소 양이온의 농도는, 됐니? 예. 보통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탄산탈수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탄산 음이온과 수소 양이온으로 분해따름에 따라서 된다, 높아진다. 그럼 다시 이제 가봅시다. 자, 수소 양이온은 그럼 어떻게 나오는데?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요거 볼게요. 그러면 수소 양이온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가 필통이 좀 작아서, 그죠? 자, 재밌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됐습니까? 이산화탄소가, 그죠? 예. 자, 뭐의 효과라고 얘기했느냐 하게 되면 탈수 효소의 작용이야. 탄산 탈수 효소라고 하는 거죠. 예. 탄산 탈수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데 봤더니만은 탄산 음이온과 수소 양이온으로 보면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탄산 음이온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수소 어떻게 한다고요? 양이온으로 됐나? 예. 분해가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예. 그러면은 우리 몸의 이산화탄소가 탄산탈수 효소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분해된다면은 결국은 수소 양이온이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수소 양이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pH가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진다. 그럼 pH가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산성도가 높아지는 것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아까 우리 봤던 거 그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예. 요거를 보세요. pH가, 자, 수소 양이온이 됐습니까? 예. 자, 많아집니다. 그럼 볼 거 없잖아요. 산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그런데 다시 해볼까? 쳐놓고요. 호흡을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는, 됐습니까? 어디에? 폐 부근에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는 주로 어디에서 배출된다고요? 폐에 어떤다고요? 부근에서 됐니? 예. 배출이 일어나는데, 다시 이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는 폐 부근에서는 혈액에서의 수소 양이온 농도가 오히려 된다고요? 높지가 않아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배출될 때는 이산화탄소가 된다고요. 그래. 소위 수소 양이온 농도가 높지 않아서. 그러면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됐니? 예.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수소 양이온의 농도가 그냥 높지 않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 pH가 높다. pH는 다시 산소 친화도와 비례 관계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산소 친화도는 어떻게 한다고?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는 항상 여러분들이 꼭 잡아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 비례관계, 반비례관계가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틀리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더라. 됐니? 오케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들과 잘 결합을 하더라. 됐습니까? 예. 자, 요것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세요. 자, 폐 부근에 배출되는, 됐나요? 예, 소위 말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고지역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폐 부근에서 배출된다. 자,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는 수소 양이온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많지가 않아. 됐습니까? 많지가 않아. 됐니? 예. 그럼 다시요. 수소 양이온이 어떻게 한다고요? 많지가 않다라는 것은 다시 이제 pH가 어떻게 한다고? 높다. 다시 이것과 비례인 어떻게 한다고요? 산소 친화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친화도가 높다. 됐니? 그럼 다시 산소 친화도에 대한 정의 갑니다.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잘 결합하는 특성을 산소 친화도라고 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한다고요? 헤모글로빈과 그 다음에 산소가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잘 결합을 한다. 이렇게 되네요. 이제 이해되겠나? 됐어요? 예. 그래서 저 앞에 되겠잖아요. 산소 분자의 결합은 어디서 났다고요? 폐에서. 그래 되겠잖아요. 됐니? 예.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갑니다. 보세요.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들과 잘 결합해서, 자, 이제 그 헤모글로빈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옥시 헤모글로빈을 형성한다. 혹시 또 알아봐줘야 되겠네. 그죠? 예. 미안합니다. 오늘은 이걸 전체로 잡고 더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한다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지문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죠. 됐습니까? 예. 다만 특정한 어떤 단어에 대한 체크만 조금 해주고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만 좀 정확하게 적어주면 되지 않느냐.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이걸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실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앞에서 봤지만 이제 그 헤모글로빈이 뭐가 된다는 거야? 옥시 헤모글로빈이 된다요. 예, 형성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그것을 형성한 뒤에 혈액에 따라 체내의 각 조직으로 이전한다고요. 이동하게 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체내의 그죠? 예, 조직으로 한다고요. 이동하게 된다. 즉 산소가 필요한 곳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준다. 그럼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 체내 각 조직에서 이제 그 산소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폐에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맞습니까? 예. 체내 각 조직으로 이동이 돼서 아마 그 중에서 산소 분자가 된다고 다시 분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보세요. 그래서 체내 각 조직에서는, 자, 이제 요게 이제 결합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뭐 나와야 되겠니? 분리가 또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딱 도착했다 가지고 산소니 나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됐습니까? 거기에도 어떤 작용들이 존재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결합이 된다면 이제 체내 조직에 이동한, 됐습니까? 예. 그 옥시 헤모글로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갑니다. 예. 자, 이제 체내 각 조직에서는 세포호흡이나 물질 대사의 산물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된다고요? 생성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폐에서는 어떤다고요? 폐 부분에서는 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농도가 얼마 없어. 그런데 자, 이제 각 조직에서는 됐습니까? 예, 각 조직에서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예, 생성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예, 됐니? 다시 보세요. 그래서 한 번 더. 결국은 세포 호흡이라든가 아니면 물질 대사의 산물이더라.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우리의 세포 호흡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물질 대사를 통해서도 된다고요.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될까요?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다시 요거 이제 반대로 아닐까? 그죠? 예, 반대 아닐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지? 자, 앞에서 이산화탄소가 부족했을 때에는 수소 양이온이 어떻다고요? 양이 어떻다고요? 적었어. 그래서 많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어떻다고요? 생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양이 많지 않겠니? 그러면 수소 양이온이 많아지게 돼. 그럼 pH가 어떻다고? 낮아지게 돼. 그러면 산소 친화도가 낮아지게 돼. 그러면은 앞에서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어떤다고 잘 결합하는 성질이 어떤다고요? 낮아진 거야. 그러면 이제 결합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분리.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이제 그 과정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자, 이산화탄소 생성되고, 이제 그 중에 일부가 혈액에서 분해가 되는데, 자, 이제 생성되는데, 얘가 그 중에 일부가 혈액에서 된다고요? 이제 분해가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소 양이온의 농도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진다. 저 앞에서 이산화탄소는 탄산탈수 효소에 의해서 수소 양이온과 탄산 음이온으로 된다고요? 나눠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분해에 뭐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아, 탄산 됐나요? 예. 탈수 효소의 작용이 어떤다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분해가 되어가지고 수소 양이온과 앞에서 탄산 음이온 증가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 어떻다고요? 증가하게 돼. 이렇게 되잖아. 됐니? 예. 그럼 다시 갑시다. 수소 양이온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pH는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맞습니까? 그럼으로써 pH는 낮아진다. 맞습니까? pH가 낮아진다는 것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친화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죠? 예. 됐니? 오케이. 자, 갑시다. 그래서 이제 수소 양이온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수소 양이온은 히스티딘 H3 분자와 이제 뭐 한다고요? 결합을 해버리더라. 그래서 얘는 뭐하고 결합한다고요? 앞에 있는 철 이온이 아니라 철 양이온이 아니라 HC 어떤다고요? 3 분자와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결합을 해. 됐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결합해서 헤모글로빈을 산소 친화도가 낮은 구조로 다시 좀 한다고요? 변형을 시켜버리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자 뭐가 나타난다고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 일종의 햄 구조를 변형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죠? 예. 그래서 산소 친화도가 그죠? 예. 산소 친화도가 그죠? 예. 낮은 됐습니까? 예. 그런 구조로 햄 구조를 뭐 한다고요? 변형을 시키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결과 다 떠나까쳐놓고요. 이제 어떻게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산소가 결합이 아니라 산소가 뭐가 나타난다고요? 분리가 나타나더라.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각 조직에 공급이 된다. 그래. 우리가 이제 필요한 조직에서 산소를 얻는다고 이렇게 공급시켜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이제 헤모글로빈은 대신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산화탄소와 어떤다고요? 결합을 해버렸잖아요. 됐습니까? 예. 앞에서 수소 양이온 H3 분자와 더는 결합을 한 것이 돼버리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이제 갑니다. 예.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분리돼서 탄다고요. 조직에 탄다고요. 쓰임이 되고. 그리고 이제 헤모글로빈에 그죠? 예, 뭐가요? 이산화탄소가 그죠? 예, 결합을 해서 자, 요렇게 만들어진 헤모글로빈을 뭐라 그런다고? 다시요. 네 번째 결합니다.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란다. 카르바미노 됐니? 예. 또 써야 되나? 그죠? 예. 카르바미노 됐습니까? 예.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더라. 됐니? 예. 그래서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을 형성한 뒤에 이제 다시 얘는 혈액을 따라서 다시 들어간다고요? 배로 간다고요? 가더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어? 그죠? 예. 그래서 얘 다시 어떤다고요? 배로 가게 되더라. 이렇게 되죠.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니? 예. 자, 요까지가 이제 다시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헤모글로빈에서, 그죠? 예, 산소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죠? 그리고 산소가 다시 어떻게 분리되는지. 역시 뭘 보여주고 있어? 헤모글로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 네 번에 나갑니다. 이제 거의 지문이 끝나가는데, 지문이 끝나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논제에서 이야기해줬던 요 이야기 좀 나와줘야 안 되겠나? 그죠? 예. 왜냐면 지금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그건 헤모글로빈의 특성 정도를 이야기했단 말이야. 자, 제가 처음에 이 지문을 읽어 나갈 때 뭐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소위 말해서 산을 보자라고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뭐 하진 않았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논제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거론하진 않았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헤모글로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먼저 설명해 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뭘 갖다 연결시켜야 되겠어요? 이제 일산화탄소를 갖다 연결시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보세요. 이제 산소 친화도가 높은 상태의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산소 친화도가 높은 상태의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와, 자, 문제는 일산화탄소에 문제는 뭔다고? 동시에 노출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래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고요. 다시 이제 산소 친화도가 됐습니까? 예, 친화도가 높은 상태에서 됐나요? 예. 그리고 산소 분자와 일산화탄소에 그죠? 예. 산소와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에 됐습니까? 예. 자, 뭐 한다고요?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요? 노출이 되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 되면은 이제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됐나요?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만다고 형성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뭐가요? 앞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의 헤모글로빈이 그죠? 예, 헤모글로빈이 자, 무엇하고 결합한다고요? 일산화탄소와 됐습니까? 일산화탄소와 어떤다고요? 결합을 해서 자, 그래서 어떤 헤모글로빈이 돼버린다고 봤더니 그래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더라 됐습니까? 카르복시 어떤다고요? 헤모글로빈을 형성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럼 다시 어떻게 해서 이것도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아니 산소가 결합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하필 또 일산화탄소가 결합하는데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잖아요. 앞에서 산소하고 일산화탄소하고 동시에 한다고요? 노출됐단 말이야.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헤모글로빈이 뭐하고 산소와 결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옥시 헤모글로빈이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왜 일산화탄소와 결합한다고 그렇게 단정을 해버렸냔 말이야. 됐습니까?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자, 이제 보세요. 이것은 산소 분자와 일산화탄소가 철 양이온과 결합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다시 어떤다고요? 왜 기인하더라라는 거죠. 저 앞에서 다시 보세요. 자, 철 양이온과 산소 분자가 만나 결합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지금 이것이 그죠? 예.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에 의한 옥시 헤모글로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산화탄소에 의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 됐느냐라는 거잖아. 그것은 어디에 차이가 있더라?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무슨 얘기냐? 이제 보세요. 산소 분자는 됐습니까? 예. 철 양이온의 전자를 제공한 뒤에 됐나요? 예. 자 보세요. 산소 분자 같은 경우는 됐나요? 예. 철 양이온에다가 됐습니까? 양이온에 그죠? 양이온에다가 자 뭐를요? 전자를 됐습니까? 예. 제공을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준단 말이에요. 됐니? 예. 나 이거 차비니까 너 줄게. 됐습니까? 나 좀 태워줘. 이래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일산화탄소 다시 갑니다. 예, 산소 분자 철 양이온 전자를 제공한 뒤에 그 전자를 철 양이온과 공유하는 자, 이걸 뭐라 한다고요? 배위 결합이라고 하네요. 배위 결합 다시 내볼까? 결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결합을 한다고? 아하, 배위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됐니? 예. 그럼 이제 일산화탄소는 또 어떻게 되는데? 방금 전에 그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또 얘기해줘야 되겠죠? 반면, 다시 한번 감춰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일산화탄소는 철 양이온으로부터 전자를 받고, 됐습니까? 철 양이온과 결합한다. 이야, 재밌네요. 일산화탄소는, 됐습니까? 일산화탄소는, 됐나요? 예. 철 양이온으로부터 전자를 오히려 탄다고요? 예. 받는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리고 산소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차비 주고 내가 타지만 됐습니까? 예.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차비 받고 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자, 이걸 다시 뭐라 그런다고요? 네모처럼 결합합니다. 역배위 결합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역배위 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역배위 결합이라고 한다. 선생님, 그러면은, 배위결합과 역배위결합이 또 내가 똑같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건 뭐 일산화탄소 중독까지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됐니?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역배위결합을 통해서 헤모글로빈을 결합하는데, 야, 요 부분이죠.
역배위 결합은 배위 결합에 비해서 결합력이 얼마나 강하다고요? 200배, 200다 맞춰놓고 체크 숫자 나왔잖아요. 200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가 더 강하다는 거야? 역배위 결합이 200배나 탄다고요? 더 강하더라. 그러면은 산소 분자하고 결합하겠니? 일산화탄소와 결합하겠니? 일산화탄소와 결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산소 결합보다는 뭐가 만난다고요? 그 철양이온이 일산화탄소와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보세요. 예. 호흡을 통해서 폐로 들어온 일산화탄소는 됐습니까? 예. 산소 분자 대신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해가지고 체내에 이제 뭘 야기한다고요? 일산화탄소 중독을 야기하겠더라라는 거죠. 됐나? 그래서 요렇게 해서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헤모글로빈이 그죠? 헤모글로빈이 예. 글로빈이 무엇과 결합한다고? 일산화탄소와 됐습니까? 예, 결합을 해서 이제 뭐가 나타난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어떤다고요? 예,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 오케이. 그래서 저 앞에서 논제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딱 나타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5번째 탈락합니다. 그러면은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사망케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막아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예. 그럼 일산화탄소 걸리면 무조건 죽게 되나? 에이. 그래서 5번째 탈락 이야기하죠. 일산화탄소 중독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 다시 밑줄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자, 뭐라겠냐? 자, 대기압에 비해서 기압이 2배 이상 높은 체인버 내부에서 순수한 산소 분자를 호흡하게 하는 고압 산소 치료법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됐나요? 예. 체인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됐습니까? 예. 순수한 산소를 한다고요? 예. 받아들여. 그것을 일종의 고압 산소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죠. 고압 산소 치료법을 쓰면은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그게 이제 일산화탄소를 됐나요? 예,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이더라라는 거. 조금만 더 보세요. 이제 혈중에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라는 건 앞에서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었었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철양이온에 맞습니까? 예. 됐니? 헤모글로빈에 뭐가 결합되는 거라고요? 일산화탄소가 결합되는 헤모글로빈을 우리가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나왔잖아요.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맞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는 다시 내목 앉혀놓고요. 대략 몇 정도야? 5시간 정도야. 됐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렸다. 됐나요? 예. 그래서 머리 아파 죽겠어. 그죠? 적어도 몇 시간 간다고요? 5시간을 간다. 됐습니까? 예. 근데 이제 고압산소 치료법을 쓰게 되면은 그 반감기를 몇 분으로? 30분 정도로 대폭 감소시켜주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헤모글로빈을 통하지 않고 혈액에다가 산소 분자를 뭐 한다고요? 직접 녹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체내의 각 조직에 전달하게 함으로써 각 조직의 산소 결핍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더라. 그러면 왜 반감기를 30분이나 줄일 수 있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헤모글로빈을 통하지 않고 됐습니까? 체내에다가 혈액에다가 산소 분자를 그냥 바로 녹여버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각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산소 결핍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일산화탄소 중독을 됐나요? 예, 치료하는 방법인 것에 대해서 즉 고압산소 치료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됐나? 예. 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에서 이런 생명과학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 부분을 자꾸 외우려고 그래요. 됐습니까? 예. 왜 외우려고 그러냐면은 일단은 읽어 나가더라도 정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 정보를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른다 생각하니까 외우는 거야. 됐니? 예. 그런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제가 잠깐만 볼게요. 자, 저 보세요. 예.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게 대략 어디쯤에 있느냐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 또 물어볼게요. 혹시 헤모글로빈 됐습니까? 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됐습니까? 예, 됐니? 다시 산소 친화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 정도만 대략 어느 정도에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지문을 다 외워서 문제 푸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됐나요? 예.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천재죠. 됐습니까? 예. 이 지문을 하나의 사진처럼 만들어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사람은 그건 천재지. 네? 근데 우리 주위에 천재 있더나? 나는 못 봤습니다. 됐나요?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는 못해. 됐니?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제 이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잘 푸는 친구가 잘 못 푸는 친구가 바로 그 점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에다가 시간 투자하지 않고 문제의 선지에서 그 해당된 걸 찾아가는 데 시간 투자하는 친구와 근데 나는 이게 자꾸 안 읽힌다 해가지고 자꾸 여기다 시간 투자해가지고 결국 문제 풀 때는 어떤다고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가지고만 문제 풀어가는 친구. 그 차이를 생각하면 돼요. 내 머릿속에 그 전체 내용이 다 안 들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선지 내용을 바로 맞다 틀리다를 확인할 수 있냔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맞다 틀리다를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확인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틀릴 확률이 80%인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지문을 외우려고 하지 말어. 그래서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문 속에 어디 있냐 정도를 자꾸 찾아주는 것으로 연습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앞에 있는 지문 내용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 그 상태라 생각하면 돼요. 됐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문 내용을 들어갈 때 머리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다 까먹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 생각하면 돼. 그래도 문제 푸는 데는 한도 없어. 왜? 자, 이제 2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위클에서 알 수 있는 내용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이건 내용 일치불치 문제가 되겠지.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선지 1번 가게 되면은 산소 분자와 헤모글로빈과 산소 분자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체내의 각 조직에 전달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 봤습니까? 맨 마지막에 치료법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5번의 단락의 밑에서 3번째 줄 보게 되면은 헤모글로빈을 통하지 않고 혈액의 산소 분자를 직접 녹여 체내의 각 조직에 전달하게 함으로써 라고 돼 있잖아요. 됐습니까? 선지 2번. 배위 결합과 역배위 결합. 다시 밑줄 쫙 쳐니까 합니다. 배위 결합과 역배위 결합에 대한 이야기 본 적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도 잠시 찾아 들어가면 돼. 어디에? 4번째 단락에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것은 모두 두 물질 간에 미쳐볼까요? 전자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상세하게 봤으니까 그래도 머릿속에 좀 더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면은 산소하고의 결합에서는 어떤다고요? 전자를 어떤다고? 주고. 맞습니까? 예. 그 산소는 어떤다고요? 철양이온에다가 돈 주고, 됐습니까? 잡이 주고, 탄에 비해서. 그죠? 예. 일산화탄소는 어떤다고? 철양이온으로부터 전자를 받고 탄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흔히 말하는 공유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죠? 오케이. 다시 3번째 갑니다. 햄 다시 묻자. 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 앞에서 이야기했잖아. 뭐라고 했습니까? 헤모글로빈의 각각의 어떤 구조 맞습니까? 그걸 햄이라고 이야기했죠.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 HC3와 거기에 어떤 철양이온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그게 햄 구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햄의 철양이온이 산소 분자와 만나 결합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인근의 다른 헤모글로빈에도 산소 분자의 결합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앞에 뭐냐면은 헤모글로빈의 소 단위로 4개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하나의 햄 구조가 이웃의 다른 헤모글로빈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아니죠. 헤모글로빈의 소 단위, 다시 말하면 다른 햄 구조에 뭐 한다고요? 영향을 미친다. 이래 봐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햄의 철양이온이 산소 분자와 결합하게 되면 햄 구조의 변형이 일어나느냐? 당연히 일어나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햄 구조의 변형은 이웃하는 다른 뭐 한다고요? 햄 구조에다가 영향 줘서 구조 변형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결합하게 되면은 이웃하는 것도 결합하게 만들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인근의 다른 헤모글로빈에도 산소 분자의 결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3번 끝.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자, 그게 이제 뭐에 대한 정의입니까? 봐봐요.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에 대한 정의잖아요.
됐니?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에 대한 정의. 그래서 제가 항상 특정 단어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잖아. 됐니? 예. 자, 선지 4번. 이제 보세요, 또. 체내의 조직에서 폐로 이동하는 혈액 속에는. 자, 이제 보세요. 체내의 조직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폐로 이동하는. 됐습니까? 폐로 이동하는. 요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 혈액 속에는 옥시 헤모글로빈의 농도보다도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더 높다. 맞니? 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이렇지?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이. 맞습니까? 예. 됐니? 그럼 다시요. 여기서 여기로 가게 되면 어떻다고요? 옥시 헤모글로빈이 양이 더 많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다시요. 얘가 이쪽으로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바로 헤모글로빈 산소와 만나게 되면 옥시 헤모글로빈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됐니? 예. 요 가는 과정 속에서는 카르바민의 헤모글로빈이 양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선지 5번. 호흡으로 유입되지 않고, 자, 호흡으로 유입되지 않고 체내에서 생성된, 됐나? 일산화탄소는 체내에, 항염증 다시 믿자. 잘 모르겠으면 다시 쫓아가면 돼요. 항염증이라는 단어를 본 적 있잖아. 그죠? 예.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제일 첫 번째 줄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더라. 됐나요? 예. 그래. 이렇게 본다면 이제 간단한 문제가 돼버린다고. 됐습니까? 예. 자, 다음 됐나요? 예, 2, 3번 문제 갑니다. 자,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일산화탄소 중독, 다시 그 네모 앉혀볼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습니까? 예. 자, 제가 지금 네모 친 것은 뭐야? 특정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선지 4개 가운데, 선지 5개 가운데서 적절한 것은 몇 개 된다고? 4개. 그럼 그 중에는 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정의 들어가 있겠지? 근데 이 정의 하나 가지고 선지 3개를 다시 또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 뭐에 관한 설명이 나와야 돼?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설명 내용 전체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미안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게 되면 4번째 단락이 있죠. 됐습니까? 예. 자, 4번째 단락에 이제 뭐 나왔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는 거 정의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볼게요. A로 묶어놔 볼게요. 됐습니까? A로 묶어놔 볼게요. 4번째 단락을요. 됐니? 예. A로 묶어놔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봐봐라. 자, 문제 살짝 바꿀게요. 예. A를 바탕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까? 다시 보세요. A를 바탕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완전 달라지죠. 어떻게 하지? 선지 내용하고 자꾸 어딜 맞춰보려고 그래? A라고 제시된 부분을 자꾸 맞춰보려고 그러잖아. 그래. 그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됐니? 예. 그러니까 봐봐요, 다시요. 이거 없이 그냥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 막 읽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일산화탄소 설명 내용 가지고 묻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죠? 그럼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찾아보게 되면은 4번째 단락이나 갈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대충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봐주면서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살짝 바꾸는 거야. 4번째 단락 A로 바꿔놨어. 그러니까 A를 바탕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선지 내용을 자꾸 뭐하고 맞춰보겠니? 4번째 단락 내용하고 자꾸 맞춰보겠지. 그렇지. 그게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선지 1번 갑니다. 보세요. 탄산탈수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몇 줄짝 됐습니까? 예.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할 질환이다. 잠깐 봅시다. 탄산탈수 효소 앞에서 본 적 있어? 없어?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탄산탈수 효소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보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 앞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한다고요? 혈액으로 분해되는데 그때 이산화탄소에 탄산탈수 효소가 작용을 해서 뭐라고요? 탄산음이온과 수소 양이온으로 분해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은 탄산탈수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느냐? 자, 이제 갑니다. 저 앞에서 그죠? 산소 친화도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인데 웃기죠? 왜요? 일산화탄소 중독이잖아. 맞잖아요. 지금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이야기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탄산탈수 효소에 대한 설정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즉 다시 한다면 일산화탄소 중독과 탄산탈수 효소에 대한 이야기는 관계가 없죠. 됐니?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1번 끝. 바로 끝나버리잖아요.
다시요. 탄산탈수 효소는 무엇과 관련된 거야? 이산화탄소를 한다고요. 분해하는 작용. 됐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이지. 지금 우리 일산화탄소 중독에 관한 이야기잖아. 2가 아니라 1이다. 됐습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에 관한 것은 일산화탄소 분해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없잖아. 됐니?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1번. 됐습니까? 예.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안 하고가 지금 여기서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간단한 문제죠? 됐니? 예. 나머지 2, 3, 4, 5는 여러분들 네 번째 단락 내용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 대신에 이제 선비 4번을 보시게 되면 중증일 때에 가로복시 헤모글로빈의 반감기를 대폭 감소시키는 방식의 치료법,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일산화탄소 중독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관한 이야기. 그것만 이제 맨 마지막 단락 나와 있지. 나머지는 좀 네 번째 단락에서 그 근거를 다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다음 넘어가서 2, 4번 문제. 됐니? 예.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했던 문제잖아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맞습니까? 그럼 특정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두 개를 한다고요? 묶어 놓은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특정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하게 되면 뭐 잡아달라고 했어? 그것에 대한 정의. 근데 두 개를 지금 묶어 놨으니까 각각의 정의. 됐습니까? 그거 잡아주는 거잖아. 됐니? 그럼 다시 보세요.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라고 하는 것, 이게 일단은 기억이잖아요. 그 기억에 대한 정의, 앞에서 얘기했잖아. 저 앞에서, 됐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헤매 구조가 만다고요. 산소가 결합되든 산소가 분리되든 간에 그 헤매 구조는 만다고요. 변형이 난다. 그리고 그러한 헤매 구조 변형이 다른 헤매 구조를 변형시킨다. 맞습니까? 예, 그게 뭐였어요?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라고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보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봐봐요. 산소 친화도는 됐습니까? 예, 결국은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잘 결합하는 특성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pH와 만다고요? 비례해서 됐습니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호 효과라고 얘기한다. 맞습니까? 예, 그와 연결된 부분이잖아. 됐니? 그럼 다시 그 관련된 보세요. 자, 선지 미안한데 1번하고 4번 두 개를 같이 볼게요. 됐습니까? 예. 1번 기억갑니다. 보세요. 예. 자, 헤모글로빈과 산소 분자의 결합에 의해서 야기되는 효과다. 됐습니까? 예. 자, 뭔다고요? 헤모글로빈과 됐습니까? 예. 산소에 됐니? 예. 보세요. 예. 분자의 결합에 의해서 야기되는 효과 되겠니 안 되겠니?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네 보호 효과는 그 관련 있어 없어? 그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역으로 4번 갑니다. 이제 보호 효과는 됐나요? 체내의 조직에서 옥시헤모글로빈은 무엇과 만난 거라고요? 앞에서 봤지만은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해서 만난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 옥시헤모글로빈이 헤모글로빈과 산소 분자로 분리되는 이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설명해 주는 효과다. 그럼 다시요. 왜 분리가 일어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예. 그거 이야기할 때 앞에서 봤지만, 결국은 산소 친화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낮추어서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그죠? 그러면 산소 친화도와 관련돼 있나? 예. 산소 친화도의 pH와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이 보호 효과다. 맞나요?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4번. 이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크게 좀 보라라는 이야기. 됐니? 예. 그럼 끝나는 거고. 다음 됐습니까? 예. 25번 문제.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솔직히. 예. 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미쳤까요? 보기에 고산병 미쳤자. 그것에 대한 자, 추론 지우고 뭘로 바꿔? 설명. 됐습니까? 예. 그래서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 고산병이 돼서 만다고 설명한 것으로 이랬잖아요. 그럼 윗글은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고산병에 대해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고산병이 도대체 뭔가 또 봐줘야 될 거 아이가.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보기 갑니다. 보세요. 고도가 높은 지대인 고산지대에는 공기 중에 산소 분자가 상대적으로 탄다고요? 적기 때문에 고산병이 유발되기가 쉽더라. 그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높은 산에 등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생한다 그래요? 고산병 때문에 고생한다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됐니? 예. 그래서 고산병은 체내 각 조직에, 자 보세요. 산소 분자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서 어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됐니? 그럼 뭐죠? 뭐하고는 달라요?
일산화탄소 중독하고는 다르잖아요. 됐습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은 일산화탄소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됐습니까? 예, 생기는 병인데 비해서 얘는 오히려 어떻다고요? 산소 분자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서 어떤 나타나는 증상이더라. 됐습니까? 일단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일산화탄소 중독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 됐니? 예. 거기에 이제 고산병은 적정량의 산소 분자를 체내에 공급하기 위해서 평소보다도 빠르게 만다고 호흡을 하게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호흡을 통해서 과다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한다면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한다? 과다하게 뭐 한다고? 배출이 되어서 됐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그 결과 여기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부족하게 되면 산소 분자가 혈액 속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각 조직에 산소 분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고산병이라는 거야. 다시 보세요. 예. 있는 거 들어갑니다. 이산화 됐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됐습니까? 예. 뭔다고 우리 체내에 충분하지 않아서 됐습니까? 예, 부족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부족하게 되면 그대로 갑니다. 예, 부족하게 되면 됐니? 예. 그러면 산소 분자가 혈액 속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도 즉 산소 분자가 그죠? 예, 혈액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예. 결국은 각 조직의 산소 분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 그래서 조직에 됐습니까? 예, 산소 분자가 된다고요. 예, 분자가 그죠? 예,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이더라. 맞죠? 요게 뭐라는 거야? 고산병이라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 가만히 살펴보니까 앞에서 봐봐요. 이산화탄소도 산소 운반에 관련돼야 안 돼? 관련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예. 다시 우리 쉽게 얘기해볼까? 이거 전체적인 내용 살펴볼까? 우리가 аль터한다고요? 산소를 들이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몸의 헤모글로빈이, 그죠? 그 중에서도 뭐가요? 철 양이온이 산소 분자와 만다고 결합을 하잖아요? 요게 결합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각 조직으로 운반이 되겠지? 거기에서 이제 산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져 나가야겠지? 요 떨어져 나가는, 즉, 분리해서 뭐가 작용한다고요? 이산화탄소가 작용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됐니? 그럼 다시 한다면은 우리 산소는 충분해.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뭐 한다고요? 산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결합돼. 근데 문제는 얘가 그냥 결합이 됐는데 문제는 가가지고 분리가 안 된단 말이야. 분리가. 됐나요? 그럼 이 분리에 작용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 이산화탄소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산소 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됐습니까? 고산병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소 부족이 아니라 뭐의 부족인 거야? 이산화탄소의 부족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이산화탄소의 부족 문제다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그래서 보세요. 산소 분자의 혈액은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고산 올라가게 되면은 산소를 더 들이켜갖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이 돼버리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산소 분자가 우리 혈액 내 조직에서 된다고요.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분리에 작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가 없으니까 얘가 분리가 안 돼버리더라. 됐니? 예. 이해되겠어?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은 산소 분자의 부족이 아니야. 이산화탄소의 부족인 겁니다. 됐나요? 예. 그럼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다 보세요. 예. 각 조직에서 세포호흡이라든가 물질 대사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그 이산화탄소가 혈액에 있는 것을 분해해서 즉 다시 탄산탄소 요소를 일으켜서 수소 양이온이 증가해야 돼. 됐습니까? 그럼 수소 양이온이 증가하면 이제 된다고요? pH가 낮아지게 되고 됐습니까? 그럼 pH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산소 친화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게 되고 그래서 된다고요? 산소가 결합되어 있던 것이 친화도가 낮아지니까 얘가 이제 된다고요?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조직에다가 이 산소를 한다고요? 공급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예. 그렇죠. 그러면은 선지 1, 3, 4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해드렸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중독과는 달리 또 밑줄 쫙 됐습니까? 예.
폐 부근에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가 낮아져. 폐 부근에서 됐습니까? 산소 친화도는 낮아집니까? 아니죠. 폐 부근에서는 어떤다? 오히려 산소 친화도가 높아지죠. 왜냐면은 산소는 어떤다고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뭐가 산소 친화도가 낮아지면 아니라 산소 친화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되잖아요. 됐니? 예. 자, 다음 선임 3번. 그러면 이제 조직 부근의 혈액 속에서 어디야? 조직 부근입니다. 조직 부근 됐습니까? 예. 조직 부근의 혈액 속에 수소 양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낮더라. 맞습니까? 왜 수소 양이온의 농도가 낮는데요? 자, 앞에 봐봐요. 이산화탄소가 생성돼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앞에서 뭐랬지? 부족하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얘가 분해가 안 이루어지니까 수소 양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혈액 속에 옥시헤모글로빈 농도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 왜? 수소 양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H3 분자가 결합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산화탄소가 뭐가 만나? 헤모글로빈 만나가지고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안 되니까 앞에 나오는 옥시헤모글로빈이 그대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됐니? 예. 그럼 답은 3번 끝났네. 그죠? 그럼 4번은 왜 틀렸는데? 또 봐봐라. 수소 양이온이 히스티딘 HC3 분자와 활발하게 결합함에 따라서 됐습니까? 활발하게 결합하니? 활발하게 좀 결합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예. 됐니? 왜냐라고 한다고 그러면 앞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한다고요? 없음으로써 맞습니까? 예. 분해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 양이온이 어떻게 한다고 얼마 안 돼. 그러다 보니 얘가 H3 분자와 결합할 수가 없잖아요. 됐니? 예. 됐어요? 그래서 활발하게 결합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예. 왜냐면 수소 양이온의 농도, 수소 양이온이 어떤다고? 적은데 뭘. 됐니? 예. 그러면서 혈액 속 카르바민의 헤모글로빈 농도가 높아지냐? 아니죠. 얘가 높아질 일 없잖아요, 지금요. 됐습니까? 예, 그것도 틀렸죠. 됐나? 오케이. 그래 본다면은 답은 뭐 3번 정도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어때요? 깔끔하게 설명됐죠? 됐니? 예. 그거 잘 모르겠으면은 한 번 더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요렇게 어떤 정리를 좀 해봐. 됐습니까? 그러면은 갖다가 선지 갖다 적용시키면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바로바로. 됐니? 예. 다만 이제 맨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고산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셨어야 됐어. 그죠? 예. 그걸 잡아주니까 그건, 자, 산소 분자의 혈액에는 대충 산소 분자의 혈액이 충분해. 근데 뭐가야? 이산화탄소 부족이야. 근데 이산화탄소 부족이 어떤 관계를 일으키는데? 그게 저 앞에서 헤모글로빈의 어떤 특성을 지금 설명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즉, 산소와 결합은 가능한데, 산소가 조직 내에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분리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산화탄소더라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